안녕하세요. 은행 담당 최정욱입니다. 은행산업 하반기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주가 2월 이후로 한 4개월 동안 큰 폭으로 코스피를 초과 상승했고, 지금 절대적인 기준으로 대략 한 2월 대비 한 40% 정도 상승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이제 부담스럽다는 생각을 하시고 계신 분도 계신데요. 제가 보기에는 8월달, 10월달 약간의 조정 요인이 있지만 결국은 11월, 12월 연말 랠리가 다시 나올 거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은행 주가가 쭉 상승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왼쪽 그래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은행주의 코스피 대비 초과 상승률을 보여드린 그래프고요. 지금 2월달 한 9%, 3월달 17%, 그리고 4월달 4%, 5월달에도 6% 정도 상승을 해서 상당히 상승을 많이 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은행주 PBR은 현재 아직도 0.4배 정도에 불과하고요. 오른쪽에 글로벌 금융주 대비 밸류에이션을 비교해 봐도 지금 수익성, ROE 대비 한국 은행주의 PBR은 상당히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글로벌 금융주 대비로도 여전히 저평가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많이 제가 질문받는 게 그러면 은행주가 얼마까지 상승할 수 있느냐입니다. 그래서 3페이지는 이제 그걸 보여드린 거고요. 올해 은행 추정 ROE가 8.4%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PBR 한 0.7배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 70에서 80% 정도의 업사이드가 있는 거고요. 다만 최근 5년 내 PBR 고점이 0.6배였었고 규제 리스크 등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사실 이론적인 수준까지 다 올라갈 수는 없고요. 그러나 뭐 앞에 말씀드린 여러 요인들을 감안해도 0.55배 내지 0.6배 수준까지의 주가 상승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0.4배 수준이기 때문에 대략 이론적으로 한 30에서 40% 정도의 업사이드가 남아 있는 거고요. 4페이지 보시면 사실 지난 3, 4년간 은행주 실적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까지는 주가가 계속 떨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이익은 좋았는데 주가가 떨어지면서 은행주는 이제 딜레이팅이 발생을 했고요. 이유는 실적은 좋았지만 금리가 계속 떨어지는 국면이었고 규제 리스크도 많고 절대적인 이익 레벨은 좋았지만 ROE가 계속 떨어지는 추세였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주가가 오르기가 좀 어렵던 거죠. 그런데 올해부터는 기본적으로 ROE가 작년 대비 큰 폭으로 이제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은행은 ROE 절대 수준보다 방향성, 결국 이제 상승 쪽으로 트는 방향일 때 주가가 좋았던 측면이 있고요. 최근에 이제 경기 지표들, 뭐 GDP 성장률도 상향되고 있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고 특히 이제 또 글로벌 금리 오른쪽 그래프 보시면 1월 달에 미국에서 이제 블루웨이브 미국 민주당이 상하원을 장악을 하면서 블루웨이브가 현실화됐는데요. 그때부터 이제 글로벌 금리가 크게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은행주는 이제 금리 오를 때 역시 주가가 좋았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정황을 보면 지금은 은행주가 리레이팅 국면에 진입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은행주가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하반기에 발생할 수 있는 모멘텀 4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첫 번째로는 경기 모멘텀입니다. 각종 경기 지표들이 은행주 추가 상승을 예고를 하고 있는데요. 은행 주가랑 동일한 방향성을 보이는 경기 지표들이 GDP 성장률이라든지 아니면 물가 지수, 그리고 경기 선행 지수, 국제유가 이런 지표들인데요. 이런 지표들이 지금 바닥에서 모두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쉽게 꺾일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경기 선행 지수, 동행 지수 이미 이제 바닥에서 상당히 상승이 있고 앞으로도 상당 기간은 추가 상승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은행주가 이들 지표에 꺾이지 않는다면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지금 물가가 최근에 좀 많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 논란도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은행주는 항상 주가가 상승해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 모멘텀이 있다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이제 금리입니다. 왼쪽 보시면 금리가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은행 주가도 이제 큰 폭으로 상승을 했던 거고요. 물론 시장에서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지금 금리가 상승하는 부분이 장기 금리만 상승을 하고 있고 단기 금리는 상승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은행의 대출 금리는 주로 단기 금리하고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펀더멘탈 개선이 미미한 거 아니냐. 그러면
은행주 주가 상승폭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사실 과거 20년 추세를 보면 은행주는 단기금리보다는 장기금리랑 거의 비슷하게 움직여왔습니다. 왜냐하면 장기금리가 먼저 움직이고 뒤따라서 기준금리 인상, 단기금리가 따라 움직여왔기 때문에 주가의 선행성, 주가는 먼저 반영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장기금리랑 동일한 추세를 보여왔고요. 물론 장기금리가 오르고 단기금리가 오르지 않으면 주가 상승세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지금 보시면 기준금리 인상은 시간 문제지 언젠가는 인상이 될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지금 주가가 먼저 반영하고 있는 거는 지극히 당연한 거고, 향후에 이제 단기금리까지 올라가면서 마진 개선에 도움을 주면 주가 상승세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 순이자 마진이 작년 말까지 쭉 떨어지다가 올해 1분기에 생각보다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요. 2분기에도 추가 상승할 거고 3분기, 4분기에도 소폭이지만 상승세는 계속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모멘텀도 지금 은행 주가 상승을 야기하는 중요한 이제 이유가 될 수 있고요. 세 번째로는 실적입니다. 그 그림 페이지 7페이지 보시면 이제 은행 ROE가 계속 그동안 떨어져 왔다가 올해 처음으로 이제 상승 반전한다는 거고요. 오른쪽 보시면 2017년 8.9%에서 8.5, 7.7까지 떨어졌고요. 올해 8.4로 처음으로 이제 방향성이 상승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ROE가 크게 올라가는 주된 이유는 왼쪽 그래프 보시면 은행들의 순이자액이 큰 폭으로 증가한다는 거예요. 지금 대출 증가율이 1분기 되게 높았고 2분기도 상당히 증가율 잘 나올 것 같고요. 마진 작년까지 계속 떨어지다가 올해부터 이제 상승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순이자액이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만 하더라도 2019년 대비 순이자액 증가율이 1.8%밖에 안 됐지만 올해는 8.2% 정도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적이 크게 개선되는 거고 이런 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수 있다. 그래서 실적 모멘텀도 은행주의 어떤 중장기 주가 상승을 가능하게 하는 주요한 요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배당입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올해 6월까지 자본관리 권고안으로 인해서 은행들의 이제 배당 성향을 감독당국이 제한해 왔는데요. 그게 6월 달에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 뭐 중간 배당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기말 배당은 다시 정상화 수순으로 갈 거고요. 재작년에 은행들 배당 성향이 한 26%대였는데 작년에는 규제 때문에 20%로 낮아졌습니다. 올해는 2019년 수준으로만 정상화된다고 하더라도 배당 수익률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고요. 최근에 은행주 주가가 이제 큰 폭으로 올라가면서 사실 배당 수익률이 약간 떨어질 수도 있지만 배당 성향 정상화 그리고 은행 이익 개선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올해도 배당 수익률은 5%를 넘어갈 것 같습니다. 이 업종 평균 배당 수익률이 5%를 넘는 업종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배당 매력 측면에서는 은행주가 으뜸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배당 말고도 지금 올해 하반기 특히 11월, 12월에는 은행들이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뭐 각종 주주 천하 정책을 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요인들도 은행주 연말 랠리를 가능하게 하는 요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만 저희는 8월 달에서 10월 정도까지는 은행주 주가 상승률이 약간 둔화되거나 조정 양상을 보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조정을 예상을 하는 거고요. 그 이유는 첫 번째로는 그 하반기는 상반기보다는 아무래도 이익 모멘텀이 약간 둔화될 수밖에 없다. 상반기에 이게 워낙 많이 나왔기 때문에 하반기는 상반기보다는 조금 덜 나올 수밖에 없고요. 이유는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은행 NIM이 1분기, 2분기에는 5bp, 3bp 상승하지만 3분기, 4분기에는 1bp 상승에 이제 그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자의 개선폭이 약간 둔화될 거고 지금 1분기, 2분기는 은행들이 충당금을 상당히 적게 썼습니다. 그러나 3분기, 4분기에는 뭐 보수적인 추가 충당금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적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조금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 오른쪽은 저희가 이제 전년 동기 대비 이익 증가율을 본 건데요. 올해 1분기, 2분기는 전년 동기 대비 이익 증가율이 37%, 32%에 달합니다. 그런데 3분기, 4분기는 2.2%, 6.4% 정도에 그치기 때문에 물론 계속 이익이 증가하긴 하지만 증가 자체는 떨어진다는 거죠. 뭐 이런 점에서 약간 이익 모멘텀이 둔화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올해 9월 달에 코로나 금융 지원
근데 그동안 계속 이제 종료하는 걸 유예해 왔거든요. 원래 작년 3월부터 시작해가지고 6개월만 하려다가 연장하고 또 연장하고. 그래서 올해 이제 9월 달이 종료가 되는 시기인데, 이번에도 추가로 종료 안 하고 연장할 수도 있지만, 경기 전망을 감안하면 이번에는 일괄적으로 연장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금융 지원을 이제 그치면 아무래도 은행들이 조금 이제 부실이 발생하면서 건전성이 나빠지면 센티멘트가 조금 약화될 수는 있습니다. 물론 시장에서 걱정하는 것보다 그렇게 부실이 크게 발생하고 충당금은 크게 늘어나진 않겠지만, 아무래도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는 건전성이 조금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요인들이 센티멘트를 조금 약화시키는 요인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외국인 지분율입니다. 왼쪽 그래프 보시면 사실 올해 들어서 외국인들이 코스피를 15전 넘게 순매도를 했는데, 은행주는 2.3조 원으로 순매수를 했어요. 특히 2월달, 3월달, 4월달 순매수 강도가 엄청 셌습니다. 근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은행주만 계속 사기는 좀 어렵겠죠. 물론 추가적으로 사기는 하겠지만 순매수 강도는 아무래도 좀 약화될 수밖에 없고, 오른쪽 보시면 요거는 지난 20년간의 외국인들의 국내 은행주 보유 비중인데, 단기간에 지금 1월달, 2월달, 3월달이 51.1%에서 55.2%까지 조금 늘긴 했지만, 과거 사례를 보면 60%대까지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반기에는 아무래도 매수 강도가 좀 약화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지금 은행주 수급의 키는 외국인이 지고 있는데, 외국인 매수 강도가 좀 약화되면 은행주 상승 탄력도 조금 둔화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카카오뱅크 IPO입니다. 지금 뭐 7월 달에 IPO를 하는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8월에서 10월 사이에 IPO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카카오뱅크가 사실은 이제 국내 전통 은행들보다는 높은 밸류에이션을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긍정적인 면은 카카오뱅크가 저렇게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으면 기존 은행들이 엄청 싸 보이는 거 아니냐 라는 이제 긍정적 시각도 있고, 반면에 어쨌든 카카오뱅크도 은행이기 때문에 은행 섹터로 들어오면 기존에 있던 은행주를 조금 줄이고 카카오뱅크를 사려는 수요들이 있기 때문에 기존 은행들한테는 수급적으로 좀 악화될 수 있다, 뭐 이런 걱정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오른쪽은 KB금융하고 하나금융, 카카오뱅크 밸류에이션을 정리해 놓은 거고요. 지금 시가총액이 KB금융이 5월 말 기준으로 24.6조, 하나금융이 14조 원 정도인데요. 지금 카카오뱅크는 작년가 기준으로 대략 39조 원이 되고요. 지금 PBR은 한 14배, PER은 340배 정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제 사실은 뭐 기존 전통은행에 비해서 상당히 이제 비싸 보이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나 이 카카오뱅크에 대한 여러 그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싸지 않다, 비싸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고, 비싸다고 하시는 분들의 논리는 결국 이제 카카오뱅크도 은행 비즈니스를 영위하고 있다. 그러면 기존 전통은행의 밸류에이션에서 크게 벗어나기 어렵다라는 점이고, 두 번째로는 어쨌든 카카오뱅크도 로운 비즈니스고 아직은 기존 은행하고는 차별화된 어떤 획기적인 수익 창출 모델이 없는 거 아니냐. 세 번째로는 카카오뱅크가 지금 매기 역할을 하기를 원하면서 감독원이 규제 완화도 좀 해주고 있고 한데, 시장 점유율이 상승하고 시장 지위가 올라가게 되면 결국 이제 규제 완화 혜택은 소멸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카카오뱅크를 좀 비싸게 보시는 분들의 논리고요. 반면에 아니다, 비싸지 않다라고 보시는 분들은 일단 플랫폼 가치를 매우 높게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직은 차별화된 수익 모델이 없지만 미래 비즈니스 확장성이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밀레니얼 세대, 지금 2030 세대들이 대부분 카카오뱅크를 쓰거든요. 이분들의 수요와 선호를 축적시키고 있는데, 결국은 이분들이 청장년층이 되고 사회의 어떤 주도적인 위치로 가게 되면 기존 은행들의 주도권을 카카오뱅크가 뺏어올 수 있다. 뭐 이런 요인들, 그리고 글로벌 핀테크 업체들의 지금 밸류에이션이 되게 높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걸 감안하면 카카오뱅크도 높게 거래돼야 마땅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 가치의 적절성 여부는 뭐 나중에 다시 언급을 이제 드리더라도, 어쨌든 은행이지만 기존 전통은행과는 다른 카테고리의 종목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제 높은 밸류에이션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보면 기존 전통은행들의 어떤 밸류에이션 촉매, 기존 은행들이 싸다라는 어떤 논리보다는
수급 악화 요인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카카오뱅크가 이제 상장해서 들어오면 기존 전통은행들한테는 조금 이제 주가 조정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말 내에는 다시 시작이 된다는 거고요. 14페이지 왼쪽 그래프 보시면 여기 이제 11월, 12월 은행주 상승률입니다. 초록색은 연간 상승률이고요. 회색은 11월, 12월 달만 주가 상승률인데 최근 2년간을 보시면 은행주가 11월, 12월에 강한 랠리를 보입니다. 이거는 이제 배당 기대감 때문이고요. 올해는 배당 정상화 기대감이 있는 데다가 지금 기준금리 인상도 사실은 내년 얘기를 하다가 외국계 같은 경우는 올해 하반기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결국 하반기로 갈수록 기준금리 인상 기대감이 부각될 거다. 그래서 11월, 12월 연말 랠리가 다시 세게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짧게 트레이딩을 하실 거면 7월 말 8월 초 2분기 실적 발표 전까지는 상당히 편한 국면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이제 계속 가져가시고요. 7월 말 8월 초 2분기 실적이 나오면 살짝 줄였다가 10월 말 11월 초에 다시 담는 전략이 적절해 보이고요. 그걸 단기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우면 쭉 길게 가져가셔도 무방하고, 없으신 분들은 8월, 9월, 10월 달 조정 시기를 은행 저점 매수 구간으로 삼는 게 타당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목 얘기고요. 사실 지금까지는 KB금융, 하나금융 위주로만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나 이제 은행주 리레이팅 국면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종목의 주가가 이제 오를 거라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탑픽은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은행주 비중을 많이 가져가냐 적게 가져가냐 문제지, 여기서 어느 종목을 가지고 있느냐는 수익률에는 사실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 주도주 일변도의 상승세에서 주변 종목으로 상승세가 확산될 거고, 소외주들도 주가 랠리가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그 안에서 조금 선호주를 말씀드리면 하나금융과 BNK금융을 최선호주로 말씀드리고 있고요. KB금융, DGB금융 관심 종목, 그러나 그 외 종목들도 주가는 상당히 괜찮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금융, BNK금융을 탑픽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하나금융이 시중은행 중에서는 수익성 대비 제일 싸고, BNK금융도 사실은 PBR이 0.28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방은행 중에서 가장 쌉니다. 그래서 가장 싸다는 거고, 이게 쌀 뿐만 아니라 이익도 상당히 좋을 거고, 특히 이제 BNK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 거액 부실 발생하면서 이익이 시장의 기대치를 미치지 못했는데 올해는 이제 시장의 기대치를 크게 뛰어넘을 가능성이 높다. 하나금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두 종목을 최선호 종목으로 제시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